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가게 예방의학 강의실 곽진입니다. 오늘 주제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겪게 되는 갱년기 장애에 대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갱년기는 성인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하는 시기로요. 제2의 사춘기라고도 하는데요. 개인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갱년기 관련 증상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그 예방과 치료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은 갱년기 장애의 증상, 치료, 예방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또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호르몬 대체 치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국내 상품명으로는 리비알로 알려져 있는 호르몬 대체 치료제 티볼론에 대한 연구 논문 내용을 준비해 보았고요. 관심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성 갱년기 장애의 정의는 노화로 인한 난소의 기능이 소실로 인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을 의미합니다. 그 원인은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의 분비 저하로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는데요. 증상으로는 월경의 변화라든지 혈관 운동 조절의 변화, 질과 방광의 증상, 골다공증, 기분 변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갱년기 증상 중에서 불면증이 52%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안면 홍조나 우울증, 신경과민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체의 그 각 기관별 증상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신경계나 근골격계에서는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건망증, 근육통, 관절통 등으로 온 뼈마디가 아프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고요. 심혈관계로는 안면 홍조, 심계항진, 발한 등을 들 수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뜨거워져서 자다가 깨는 경우도 많고요. 따라서 불면증이 동반되고 또 평상시에 혈압이 없던 분도 갑자기 자율신경계의 변화로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뇨기계에서 봤을 때는 질건조증이나 잔뇨감, 요실금 등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과 치료와 예방에서 보자면 진단은 일단 무월경 증세가 동반되고요. 또 12개월 이상 무월경이 지속됐을 때 폐경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내리고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호르몬 수치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로는 갱년기 장애가 아주 심한 경우에 골다공증이 심하다든지 안면 홍조가 심해서 사회생활이 힘들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호르몬 대체요법은 그 효과와 더불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 등이 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 검진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예방적으로는 건강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수면 패턴을 강조할 수 있고요. 또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금연, 절주, 또 적절한 건강보조식품의 활용이라든지 또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활동이나 또 가족 간의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논문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비알이라는 상품명을 국내에서는 갖고 있죠. 티볼론이라는 호르몬 대체 치료에 대한 연구 논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NEJM을 통해서 발표된 연구 논문으로 많이들 인용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 디자인과 방법을 보시면 무작위 할당의 더블 블라인드 위약 대조군을 지닌 연구였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신약 연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작위 할당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더블 블라인드에 대해서는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한번 드리자면 우리가 싱글 블라인드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 즉 관찰자와 그 대상자로 나뉘어 봤을 때 관찰자가 위약군과 치료군을 알고 있고 대상자는 본인이 위약군인지 치료군인지 모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더블 블라인드라는 것은 관찰자, 즉 연구자도 어떤 군이 위약군인지 또는 치료군인지 모르고요. 또 대상자도 본인이 위약군에 속하는지 치료군에 속하는지 모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더블 블라인드는 관찰자나 연구자가 가질 수 있는 편견, 즉
정보 바이어스에 대한 또는 관찰 바이어스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연구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 대조군을 지닌 임상 연구였고요. 다시 그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골반골과 요추골의 골밀도가 T스코어 마이너스 2.5 미만, 즉 지난 골다공증 강의 시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골다공증 진단 기준이었죠. 그리고 만약에 골절이 있는 경우라면 T스코어가 마이너스 2.0 미만의 경우를 대상자로 삼았고 연령으로는 60에서 85세에 해당되는 여성이었고 2001년도 7월에서 2003년도 6월까지 대상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목표는 매일 티볼론을 1.25mg 복용하고 나서 3년 후에 척추 골절과 임상적 골절 위험 평가를 했고요. 5년 후에 유방암과 심혈관 질환, 자궁 내막암 발생 위험을 평가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치료군과 위약군이 토탈 한 4,500명 정도 됐고요. 각각 군으로 2,200여 명씩 나누어서 분석하였습니다. 평균 연령은 68세 정도 됐고 그 중에서 70세 이상이 한 40%를 차지했고요. 대부분 25 정도의 BMI를 갖고 있었고 유방암 가족력이 한 10% 정도 있었고 흡연군은 13%에서 11% 정도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그 골절력이라든지 자궁 여부 등을 분석 대상으로 받고 초기 베이스라인에서 두 분은 큰 차이 없이 나누어진 무작위 할당이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스파인의 골밀도, 즉 허리에 있어서의 골밀도는 대조군에 비해서 치료군이 4.8% 정도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대퇴골에서의 그 골밀도도 3.1% 정도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그 치료군과 위약군 사이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골절 부분에 있어서는 척추골 골절이 한 45% 정도 치료군에서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고 비척추골 골절의 경우에 있어서는 26% 정도의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암 발생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유방암의 경우에 있어서 그 치료군의 경우에는 1000명을 대상자로 했을 때 한 0.9명이라면 위약군에서는 2.8명으로 나타나서 그 상대적인 발생 위험도가 한 68%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고요. 대장암의 경우도 한 69% 정도 치료군에서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뇌졸중에 있어서는 위약군에 비해 치료군이 2배 정도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상단 그래프는 유방암 발생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파란색 선이 치료군, 실선이 위약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 69% 정도 감소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하단의 그림은 뇌졸중에 대한 발생을 보여주고 있는데 위약군이 점선이고 파란색 선이 치료군입니다. 그래서 치료군에서 2배 정도 위험이 증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작용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부인과적인 부작용이 많이 있었고요. 부정치절이라든지 또는 분비물의 증가, 유방통이라든지 또는 골반통 같은 것이 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해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위약군에 비해서 치료군에서 주로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티볼론은 골다공증을 지닌 노인 여성에서 척추, 비척추 골절 감소 효과가 있었고요. 감소 효과는 다른 골다공증 치료제와 유사한 정도의 효과로 나타났고 또한 유방암 발생 감소의 효과도 결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결과는 밀리언 우먼 스터디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호르몬 대체 치료를 연구하는 연구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한 RR이 1.21 정도로 유방암 발생률이 증가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고 또 본 연구에서는 대장암의 발생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티볼론은 위약군에 비해서 뇌졸중 발생이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70세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50에서 60세에서는 발생 빈도는 낮았기 때문에 주로 이 연령에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여지지만 만약에 이 연령대라 할지라도 고위험군, 말하자면 혈압이나 당뇨나 흡연,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는 티별론 사용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유방암을 예방한다든지 대장암을 예방하는 좋은 결과를 갖고 오긴 했지만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자 했던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자궁 내막암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검증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연구의 한계를 좀 갖고 있고요. 또 추적 검사 기간이 한 3년 정도 평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추적 기간이 갖고 있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연구들을 좀 찾아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티벌론에 대한 어떤 효과를 숏텀과 롱텀으로 나뉘어서 분석한 리뷰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코클레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우리가 메타 분석이라고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연구 논문의 어떤 과학적인 단계를 피라미드로 표현해준 그림이었고요. 이 그림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신뢰도하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과학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비교적 수준이 높은 연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RCT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위인 과학적인 단계인 시스테마틱 리뷰라든지 메타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좀 과학적인 접근을 해볼 예정이고요. 이 커클라인 라이브러리라는 연구 집단은 한마디로 이런 리뷰 논문이라든지 메타 분석 논문만을 발표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을 찾을 때는 그 커클라인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고요.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 관련 자료를 찾아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발표 논문에서는요, 티벌론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와 연결해서 관련 주제로 메타 분석에 대한 논문을 준비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학 지식에 다가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